중국에서 온 참깨 때문에 우리 독일이 망했다. 이 생물 테러를 즉각 멈춰라. 참깨 수십만 마리가 엘베강 하류 장악, 강바닥이 안 보일 정도.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나? 해충 같은 저 참깨 잡아서 안 버리고 뭐하나. 우리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밥도둑으로 유명한 간장게장, 그리고 시원한 국물이 별미인 참깨 매운탕. 모두 참깨를 주재료로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독일은 지금 이 참깨를 퇴치하려고 연간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뉴스 매체는 매일같이 심각성을 보도하고 베를린 환경부 앞에선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독일 참깨 재앙, 생태계 붕괴 위기, 무능한 정부 같은 해시태그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참깨 기사를 접한 우리 한국 네티즌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독일인들을 당황시킨 참깨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반응과 참깨 재앙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독일 환경보호단체의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환경보호단체 그린리버의 수생태계 보존 책임자 한스 밀러입니다. 미넨 공과대학에서 생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15년간 독일의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 일해왔죠. 하지만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지금처럼 속수무책인 상황은 처음입니다. 어제도 새벽 5시에 비상전화를 받았어요. 엘베강 하류에서 또다시 대규모 참깨떼가 발견됐다는 보고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악몽 같았죠. 강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찬 갈색 참깨들. 그것도 수십만 마리였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번엔 농경지 2가지 무너뜨렸어요. 참깨 때문에 홍수 위험이 심각합니다. 저희 단체의 현장 활동가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어요. 농부들은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누군가는 정부를 탓하고 또 누군가는 저희 같은 환경단체들을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 농사는 어쩌라고요? 당신네 단체는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뭐라는 거죠? 농부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매일같이 보도하는 광경이 되었어요. 독일의 강이 중국산 참깨에 점령당했습니다. 이건 대재앙 수준입니다. 저녁 뉴스의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린리버의 수석 과학자마저 이제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고 그냥 포기가 빠를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죠. 참깨떼가 강을 타고 한꺼번에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카펫 같았어요. 정말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100여 년 전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외래종 참깨 때문이었습니다. 천적이 없는 독일 수계에서 그들은 마치 천국을 만난 듯 폭발적으로 번식했어요. 먹이사슬 최상 위에 올라선 이 생물들은 우리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먹이를 독차지했죠. 이 참깨들은 토종 민물개보다 2배나 크고 번식력도 3배 이상 강합니다. 게다가 토착종의 알을 먹어치우죠. 독일 수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브레멘 대학의 수생태학 교수 마르틴 바우어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었어요. 지난 수년간 저희 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화학적 방제부터 생태계 복원, 심지어 가축 사료로 가공하기까지 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인터넷에는 매일 새로운 참깨 관련 음모론이 떠돌았습니다. 중국의 생물학적 테러다. 기후변화가 참깨를 괴물로 만들었다. 정부가 일부러 방치하고 있다.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컸다는 뜻이겠죠. 어제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작년보다 30% 늘어난 참깨 개체수 통계표를 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밀러 선생, 참깨 퇴치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다음 분기 예산 지원은 어려울 겁니다. 이젠 우리 단체의 존속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수십 개의 논문과 보고서를 뒤적이던 저는 문득 이런 독일 상황에 대한 해외의 뉴스나 외국 커뮤니티 반응들이 궁금해졌죠. 검색창에 외국 참깨 출몰, 독일 참깨 해외 반응 등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한 기사와 거기에 달린 댓글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가져왔죠. 뜬 기사의 댓글란에서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된 내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참깨가 강을 완전히 뒤덮었네. 저거 다 잡아서 장에 담그면 최소 100만 가구는 간장게장 먹겠다. 독일 사람들 안 먹을 거면 한국으로 보내라. 여기선 1kg에 4만 원에 팔린다. 참깨로 매운탕 끓이면 진짜 별미인데 독일 사람들은 이걸 모르나? 맙소사 해충 취급을 받다니 우리 할머니가 보시면 눈물을 흘리실 듯. 번역기를 통해 보는 댓글들이었지만 그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포의 대상인 참깨가 한국에서는 진귀한 별미 음식이라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댓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비슷한 반응이었죠. 잠깐, 이게 말이 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이번엔 한국의 참깨 요리를 검색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참깨찜, 게딱지 비빔밥, 참깨 매운탕. 참깨 하나로 요리할 수 있는 메뉴가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화면 속 요리들은 하나같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참깨로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를 한다고. 한국인들은 대체. 더 충격적인 것은 참깨 가격이었습니다. 댓글에 달린 내용처럼 한국의 온라인 마켓에서는 국내산 참깨 1kg이 4만 원 선에 판매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못 없애서 안달인 해충 취급을 받는 그 참깨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충혈된 눈으로 그릴리버 사무실에 출근한 저는 바로 대표에게 달려갔습니다. 클라우스 대표님, 혹시 독일의 참깨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대표 클라우스 호프만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한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고 와. 누가 이 생물을 먹겠나? 게다가 우리 독일인들은 갑각류를 즐겨 먹지도 않잖아.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이 참깨가 귀한 식재료랍니다. 심지어 다양한 메뉴로 아주 맛있게 먹는다고요. 게다가 돈을 주고 사고 판다고 해요. 제 말에 사무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건 한국이고 여긴 독일이야. 아침부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표는 비웃듯 말했지만 제가 노트북에 자료들을 보여주니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밤새 조사한 자료들을 프레젠테이션했죠. 한국의 참깨 소비 현황, 가격대, 요리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한국이 해결해준 이탈리아 푸른 꽃게 사례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탈리아도 우리와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희는 참깨지만 이탈리아는 푸른 꽃게였죠. 하지만 그들은 그 꽃게를 한국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생태계 균형을 되찾아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건 실제 사례이죠. 회의실의 임원과 직원들의 집중도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고 마침내 윌헬름 이사가 이런 내용을 환경부에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고 모색해보고자 했죠. 다음 날 여러 단체와 환경부와의 미팅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무슨 국가 간의 무역을 논하나요? 단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우선적인 해결책만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차갑게 일축했어요. 대표 클라우스는 분노했지만 저는 오히려 결심이 섰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오겠습니다. 한국 연구자들과도 미팅을 잡고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단체 내에서 논쟁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이라니 너무 무모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연구비 일부와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라도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독일 내에선 이미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걸 아는 대표는 결국 한숨을 쉬며 한국행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이상하게도 설렘이 느껴졌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곧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종의 생선과 조개, 새우, 그리고 우리가 독일에서 그토록 고통받고 있는 원인인 참깨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팔리나요? 저는 영어를 조금 아시는 상인에게 번역기를 써가며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제철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새우도 참깨도 생선도 각각의 철이 있죠. 참깨 한번 맛보세요. 지금 정말 맛있어요. 상인은 웃으며 게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저주받은 생물로 여겨지는 그 참깨를. 그것도 수산시장에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옆 가게에서는 젊은 부부가 참깨 2kg를 사고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한국 돈으로 약 8만 원, 유로로 약 60유로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참깨를 없애려고 매년 수백만 유로, 수십억 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되려 돈을 지불하고 사 먹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근처 수산식당에서 생애 처음으로 간장게장과 참깨 매운탕을 맛봤습니다. 간장게장은 제 입맛엔 조금 짰지만 달콤하고 짭조름한 소스가 매력적이었고 밥과 함께 먹은 참깨 살은 제 인생에서 맛본 최고의 음식 중 하나였어요. 밥을 한 공기 더 주문했고 어느새 밑반찬까지 싹싹 비워버렸습니다. 참깨 매운탕의 국물은 매콤했지만 그 속은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 보양식 스프 같았어요. 해산물을 잘 먹지 않는 독일인들에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분명 저와 같이 선호하는 쪽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 확신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독일의 생태. 위기가 한국의 식탁에 힌트를 얻어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만나기로 한 정재훈 박사와의 만남이 더욱 기대됐어요. 그가 저에게 말해줄 한국의 비결이 독일을 구할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해양생물학과 연구실에서 정재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민물 갑각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온 환경운동가를 만나다니 영광이네요. 정재훈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각종 의 표본과 서적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정 박사님께 독일의 참깨 문제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여쭤봤고 그는 물론 기사로 접해봤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곧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중국산 참깨가 독일 수계를 장악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답니다. 정재훈 박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답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에선 중국산 참깨가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돌려 하나의 도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외래종들의 목록과 그 현황이었어요. 밀러 박사님, 아시다시피 한국은 중국, 일본과 인접해 있어 외래종 유입이 아주 잦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왜 외래종의 무덤이라고 불릴까요? 저는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생태계는 외래종에게 가혹한 환경이에요. 첫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열대나 아열대 생물이 겨울을 견디기 어렵죠. 둘째, 우리나라 원토착 포식자들이 매우 다양하고 독종같이 강합니다. 절대 밀리지 않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 그는 잠시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먹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먹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독일에선 저걸 돈을 들여 없애려고 한다고요? 정말 아깝네요. 예전에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인 베스나 블루길도 처음엔 문제였지만 지금은 낚시꾼들의 주요 타깃이 되었어요. 잡아서 회나 매운탕으로 먹죠. 생태계 위협종이 식탁 위의 별미로 바뀐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인들의 식성이 생태계를 지켜준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재훈 박사는 신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꽃매미가 한국에 유입됐을 때 초기에는 문제가 심각했지만 토종 새들이 꽃매미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됐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외래종인 황소개구리는 한국에 들어온 후 점점 몸집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강한 토착 포식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한 거죠.
결국 현재는 개체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생태계는 정말 특별하네요. 환경적으로도 식문화적으로도 외래종이 쉽게 정착해서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정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깨는 조금 달라요. 이건 원래부터 한국의 토착 식재료였어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죠. 하지만 환경 오염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귀한 식재료가 된 케이스예요. 정재훈 박사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독일인들은 왜 참깨를 먹지 않는지, 해산물을 싫어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민망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독일에서는 갑각류를 즐겨 먹는 문화가 없어요. 특히 민물개는 더욱이요. 저도 어제 처음으로 참깨 요리를 먹어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맛있고 놀라웠습니다. 정재훈 박사는 웃으며 노트북을 열어 이번엔 제가 궁금해했던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 사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이탈리아 아드리아해를 뒤덮은 푸른 개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마치 현재 독일의 참깨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이탈리아도 생태계 재앙이라고 불렀어요. 아드리아해의 토착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죠. 정재훈 박사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푸른 꽃게들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탈리아는 이 문제를 한국과의 수출 거래로 해결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원래 이 게를 잘 먹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게는 최고의 별미였죠. 그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푸른 꽃게의 수출량과 함께 아드리아해 생태계 회복 지수가 정비례해 올라가는 놀라운 데이터였어요. 이젠 푸른 꽃게가 이탈리아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무려 연간 4천만 유로의 신산업이 생긴 거죠. 저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이 수출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면서 이탈리아에서 꽃게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게를 바라보는 문화적 차이를 어느 정도 좁힌 것이죠. 정재훈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점차 생태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건 단순한 국가 간의 수출입 거래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까지 확대가 된 거죠. 우리는 오랜 시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독일에 돌아가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당장 수출입 협정이나 관세 문제를 체결하는 건 어려울 테니 우선은 독일인들의 참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퇴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변화일 테니까요. 다음 날 다시 독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연구실로 향했고 정 박사가 알려준 한국의 다른 외래종 해결 사례들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외래종 문제를 해결한 여러 선진국들이 있더군요.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장수말벌이 그 주인공이었는데 한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처럼 퇴치에만 집중했지만 한국 기업과 전문가들이 말벌의 유용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는 한국처럼 건강식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프랑스 센느강의 미국 가재 범람 문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의 미국 가재를 대량 수입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고 동시에 프랑스 요리사들에게 한국식 가재 요리법을 전수해 현지에서도 소비되도록 했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지혜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니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외래종 해결 접근법은 단순한 퇴치가 아니라 공존과 활용이었어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오랜 동양 철학이 녹아있는 방식이었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클라우스 대표에게 보고했고 그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스, 자네가 직접 확인한 한국의 사례들과 자료들을 보니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 퇴치가 아니라 관리와 활용으로 말이야. 우리는 곧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깨의 효능과 식재료 활용법을 알려 독일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독일 전역의 다른 환경단체들과도 이 접근법을 공유하기로 했죠. 한 달 후 베를린에서 생태계 위기의 새로운 해결책이라는 작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환경운동가, 환경단체, 생태학자, 요리사, 기업가들이 모였어요. 제가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외래종인 참깨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입니다. 한국인들은 과거부터 이 참깨를 다양하게 먹는 법을 알고 있었죠. 간장게장은 밥도둑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요. 우리도 이제 참깨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시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참고해 봐야 하고요. 특히 한국의 생태계 문제, 해결 방법과 그 접근법도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청중에서 이 변화에 동참하는 듯한 격려의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퇴치의 존재에서 공생의 존재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핵심 주제를 전한 베를린의 심포지엄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린리버의 참깨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저희 단체의 사무실 벽에는 이제 다양한 독일식 참깨 요리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참깨 비어스튜, 참깨살 크림 수프, 참깨 리졸레, 참깨를 곁들인 감자 샐러드. 처음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단체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베를린을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참깨 활용법이 홍보되고 있고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시범 메뉴로 참깨 스튜, 참깨 오븐찜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슈퍼마켓에서는 작은 참깨 코너가 생겨나기도 했죠.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독일인들은 참깨를 먹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했고 일부 보수적인 환경단체들은 외래종을 상품화하는 것은 또 다른 생태계 교란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아직 우리 독일은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어요. 당장 모든 독일인이 참깨를 즐겨 먹게 되거나 생태계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우연히 본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로부터 시작된 인식의 변화. 참깨를 바라보는 시선이 재앙에서 자원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이 순간, 무작정 퇴치에만 집중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생태계 해결책이 독일의 문화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 미국의 장수말벌, 프랑스의 미국가재처럼 독일의 참깨 문제도 해결될 날이 올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참깨로 독일식 맥주 참깨찜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한국의 밥도둑이 미래의 독일의 일상 식탁에 오를 날을 기대하면서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간장게장, 매운탕 등 귀한 밥도둑으로 사랑받는 메뉴인 참깨가 독일에서는 처치곤란인 생태계 재앙 생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적 차이가 때로는 세계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마다 다른 식재료 쓰임에 당황하거나 우리나라 식재료에 대한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신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